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희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진실을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생업을 잠시 접고 참여해 주신 운봉읍 대강면 주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참여해 주신 이유는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많은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자기 고백쇼, 갑질 시의원의 막장 정치쇼, 우프지만 이러한 저질 정치 공세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한 분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작 정치는 단 2일 동안에 경선 반전을 위해 일어났으며 공작 정치 기획자와 미숙한 연기를 펼쳐 마치 기획을 자백하던 수많은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이런 후진적 정치 공세의 패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4년 전 이명애 도의원이 소중한 지역 자원 명부를 무단 유출하여 경선에 이용하고 정작 사법 처리는 몇 년이 지난 후 벌금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두 분의 전현직 도의원은 지난 4일 유한주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였고, 더 공교롭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던 갑질 의혹 시의원 두 분도 같은 날 공개 지지 후 4년 만에 돌아온 정치 쇼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만이라도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 공세는 없길 바랐으며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상대방의 인신 공격이나 비난은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노레일 자기 고백쇼와 어설픈 막장 정치쇼를 보며 이제 저 박희승은 부당함과 야합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지지하는 많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려 그간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진 모노레일 자기 고백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주 예비후보의 회견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 시장님의 비협조로 모노레일 사업의 부실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유한주 예비후보의 시장 임기 때 맺은 협약이 405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점과 왜 채무 보증까지 서가면서 무리수를 두어 민간 투자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남원 시민의 혈세로 405억 플러스 앞으로 추가 비용 200억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한주 예비후보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제2의 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빚보증으로 집안을 망하게 해 거리로 나앉은 가족에게 다시 빚보증을 세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유한주 예비후보는 제2의 모노레일을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는 과거 경선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본선거와 선거구 당내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지난 세 차례의 총선에서 우리 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과열된 경쟁과 내부 갈등은 결국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한 경선 토론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 선거구에서는 역대 경선 과정에서는 단 한 차례도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당내 후보 간의 토론이 본 선거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토론은 본 선거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유한주 예비후보가 무리하게 토론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여러 부패 의혹과 도덕적 약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박희승은 유한주 예비후보의 모노레일 등
부패 및 도덕적 의혹에 대한 해명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습니다. 이완주 예비후보는 토론회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본인의 부패 의혹과 도덕적 약점을 먼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일 남원시의회에서 벌어진 4년 만에 돌아온 정치쇼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함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5일 있었던 어설픈 정치쇼의 사실관계는 주민을 괴롭히지 말아달라와 비례대표로서 본분에 충실해달라는 지역위원장의 부탁과 경고를 왜곡, 짜집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숙자 의원의 경우 갑질 의혹으로 남원 시민들이 지역위원회와 도당에 직접 징계를 신청한 상황으로 갑질 의혹 의원이 갑질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넷째, 남원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완주 예비후보에 대한 각종 부패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노레일 의혹. 둘째, 황금 열쇠 수수 의혹. 셋째, 선거법 위반 의혹 식사제공. 넷째, 남원 드래곤 골프장 특혜 의혹. 다섯째, 동부노인복지관 특혜 의혹. 여섯째, 3회 일반 산단 부실 의혹. 일곱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된 사실. 여덟 번째, 화장품 관련 사업 부실 의혹 등 입에 담지 못할 의혹이 나열하기도 힘들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럽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의혹은 80여 명의 유권자를 낮에 장사도 않는 이완주 예비후보의 지지자 음식점에 초대해 선거운동가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 음식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공명선거를 제한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동안의 판례나 법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이완주 예비후보는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완주 예비후보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착 지역민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착 지역 주민 앞에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패 무능 10년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완주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 현직 의원분들께 묻습니다. 이제는 모노레일 사태도 지지하십니까? 탐욕과 무능의 이완주 예비후보와 추정 세력은 지역 주민을 위해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예, 40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지금 관광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저렇게 멈춰서서 완전히 어디 빨랫줄에 달구지 달아놓은 듯한 인상으로 남원의 가장 중요한 관광단지 입구에서부터 되게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후보님 생각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주십시오. 저도 그동안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었고 언론에서 나오는 정도의 저도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 만들어 놓은 협약서를 봤는데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배임 의혹이 늘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외주를 주거나 민간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지 이런 계약을 더구나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가 보증을 썼다는 것은 남원시가 결국은 직접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저도 재판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구속도 되고 시정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400억 플러스 또 거기 추가 이자 등등 소요되는 비용을 따지면 정말 600억, 아니 800억까지 100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를 남은 시민들에게 끼치는 것인데 지금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고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큰 배임죄가 될 소지가 크고 만약에 민사적으로도 최근에 어디입니까? 경기도 어느 시에서
경전철 사업 해가지고 그 전직 시장에게 민사소송으로 아마 200억을 책임 추궁하는 그런 판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난 뒤에 아마 이건 남원 시민들이 아마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의전 정보가 있는데요. 그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단이 대표자를 수시로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4번인가 바뀐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에서는 그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보증관계나 MOU 체결 서류까지 따라서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 서류를 바꾼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했던 그 사업체에서 그 갑지만 대표자가 들어있는 갑지만 바꾸고 나머지 서류는 그대로 사용한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 삼아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남원시에서 대응할 때 좀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황금열쇠 수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한주 전임 시장님이 퇴임할 때 남원 모 조합에서 지금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 황금열쇠 그 덩어리 돈수라고 한가요? 그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대충 이 건에 대해서 좀 후보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글쎄요, 아마 대개 이제 그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건을 하고 또 기소를 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황금열쇠 2돈짜리나 5돈짜리나 자꾸 그런 얘기가 부각되는데 이제 그게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 수사기관에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뭐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마 정확하게 수사를 하신다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젤로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의 사태 아까 상대 후보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보님 입장에서 그렇다면 오늘의 사태 해결안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철거가 답인지 그리고 이번 선거구가 남원뿐만이 아니고 일단 장수까지 또 포함이 돼서 동남부 지역 번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 발전안을 갖고 계신 한 가지를 같이 해결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같이 덧붙여서 최근에 그 기초의원 분들 일부 부적절 메시지 부각 주장하셨는데 실제 내용 아까 잠깐 짧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실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모노레일 부분은 지금 민형사상 책임 추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뭐 향후에 진행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지금 모노레일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이 지금 이용객 수가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 엄청나게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예측이 너무 잘못됐다. 그게 아마 좀 제가 보기엔 배임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정도밖에 이용객이 없는 그런 모노레일을 과연 계속 시설을 내버려둘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남원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 입지 순창과 이번에 이제 장수가 지역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최근에 지금 후자 토론회도 갈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장수를 제가 지금 지역구를 이번에 확정되고 처음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장수 국민들 만날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사실 오늘 또 기자회견보다는 장수 가서 지금 시민들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장수에 대한 그 기존의 그 전에 안호영 국회의원이 준비했던 공약들 이거 검토를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같이 하려고 하고 제가 더 크게 그리는 꿈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좀 과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새만금이라든지 전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정작 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신라 오소경의 조선시대까지 남원부로서 호남의 중심도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멸도시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동북권에 대한 어떤
큰 좀 뭐 혁신 도시도 좋고 어쨌든 지금 장수 쪽에서는 달빛 철도와 관련해서 달빛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지금 추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쪽 주민들이 또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비타님 몇 가지 또 있습니까? 기초의원들 네. 그것은 재작년 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이제 또 의원들이 구성되고 그러면 이제 당에서 이제 뭐 당원 단합 때 뭐 이렇게 대의원대 이런데 이제 참석을 버스를 빌려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권 규탄대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이제 당에서 버스를 빌려서 서울에도 가고 이렇게 당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두 분 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될 분들인데 거의가 전혀 참석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동료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무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정치인단 그만하실 겁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냈더니 그 앞에 것만 떼들게 당하는데 그게 갑질이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갑질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너무 지금 그당 비례대표로서 이동할 때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내외일보 유지호 기자입니다. 네. 현재 그 의혹을 8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네네. 이런 의혹들이 그 말로만 달리는 것보다는 직접 TV 토론을 통해서 해명하고 답변 듣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빨리 일반 유권자들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고 민형사 책임을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민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두 번째 하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그 후보들 간의 경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그 이환주 예비 후보께서 여기서 기자회견 당시에 제가 물었을 때 경선에 자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100% 자기가 1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질문이 좀 너무 많아서 네. 하나씩 좀 첫 질문이 뭐였죠? 하나씩 따라. 첫 번째는 8가지 의혹을 제기하셔서 이걸 해명하거나 또는 의혹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럴 기회가 있다라면 아까 조금 전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을 해서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하고요. 네. 그 부분 예,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부터 1번, 예. 그 부분은 저도 본 선거에서는 토론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지금 TV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뭐 전주 갈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쟁자인 이완주 후보나 다른 후보들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 장소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행사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지역구 조정 전략부터 열석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 숙제여서 계속 그 서울 국회 가서 우리 전략부터 국회의원들과 협상을 하고 어떻게 지역구를 열석을 유지하면서 분할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안광영 의원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소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저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되니까 저는 장소를 가서 대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분 군수님 만나고 한번 티타임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가서 대중 만나서 선거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지금 사실은 저는 장소 가서 시민들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TV 토론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본선이 확정되면 그럼 당연히 열심히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공약에 대해서 TV 토론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예비 때는 하지 않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8가지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네. 물론 형사사건으로 다 처리해서 다 판결이 나는 사건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8가지가.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의혹만 가지고
고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대 이제 증거라든가. 제가 판사 경험으로서 봤을 때 여기 중에 예. 한 3가지 정도는 형사 책임이 가능한 범죄 유형에 들 수 있습니다. 아, 증거가 일부분이라도 있다 이거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에 대해서 형사를 선거 끝나고 할 것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론 이제 두 그 번째입니다. 선거 끝나고 네. 그 뭐 책임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선거 끝나면 또 단합이라는 화합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시민들과 상의해서 최소한으로 남은 시에 손해난 부분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예비 후보의 이번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후보 경선에서 어느 정도로 몇 퍼센트 정도로 승리를 할 자신 있습니까? 글쎄, 뭐 너무 앞서가면 안 되죠. 2년 전에도 이완주 후보하고 당내 경선에서 그때는 뭐 거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21% 이겨서 제가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저도 뭐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그때 정도의 수준으로 승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수치원입니다. 네. 지금 나라의 총체적인 틀림과 도움이 되정하고 네. 새로운 좋은 법이 있으면 새로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감도 많이 바꿔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가만히 정작 도움이 되면 시급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장수, 임실, 순창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 핵심적인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남원에 시급한 천안대 폐교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대 지금 공공의대 법안이 다시 이제 보건복지 소위에 와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3분의 2 이상 확보되고 통과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본회의 상정될 건데 지금 선거 기간이지만 선거 끝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자신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먼저 빨리 통과를 시켜서 어쨌든 천안대 그 의대 TO를 남원에서 찾아와서 그 사업에는 당연히 공공의대에서 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그게 필수 의료 인력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그런 인력을 국가기관으로 양성을 한다면 남원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공약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또 제가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달빛 철도와 관련해서 달빛 산단, 누리공원 등등 핵심 공약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 같이 장수분들이 많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거지만 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즈 브랜드는 많이 지금 성장을 했고 아울러 지금 옥정어가 지금 여러 가지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 관광 개발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옥정어 순환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서 그리고 관촌 사선대 부분에 이제 섬진강 거기도 과거에는 굉장한 유원지였는데 지금 거의 쇠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섬진강 유역 개발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받아서 남원 요천강 개발 사업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강진 또 천담 그다음 그쪽도 너무 풍광이 좋아서 그쪽도 같이 섬진강 공약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순창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순창은 장류뿐만 아니라 순창도 마찬가지로 섬진강 공약 개발 사업을 일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장수 후보에서 남원인지 순창이 좀 이제 전라북도의 동구권으로서 지금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늘 균형 발전을 주장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남원 쪽에도 혁신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전주에다 혁신 도시 많아도 인구가 늘지를 않습니다. 현재 혁신 도시 많아도 겨우 전라북도의 시군 사람들이 결국은 전주로 가서
전주만 인구하고 나머지 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만약에 남원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전라남도에서 곡성구라든지 적어도 함양이라든지 인근 다른 도에서 전라북도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달빛철도뿐만 아니라 지금 임실도 KTX 정차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수는 또 대전 쪽에서 내려오는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또 남원하고도 결국은 남원에 그렇다면 철도에 또 남원이 중심지가 되죠. 어쨌든 할 게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남한은 1차 산업에 의존을 하고 소비도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예, 우리 남한은 이제 문화, 역사, 또 관광의 자원이 243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거꾸로 가장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도시로 지금 언론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1차 산업과 소도시라는 틀을 벗어나니 남원의 4차 산업, 5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예약을 해야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프로젝트를 좀 연구하셔서 많은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은 적극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지금 3회 일반 산단이 지금 1,000억 이상을 들였는데 거의 지금 공장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기 힘듭니다. 그것은 어쨌든 너무 대통령 정도의 그 어떤 백이 있어야 정말 공장이 올 수 있을 텐데, 작은 공장들 와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남원성 복원에 대한 생각도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원은 문화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또 우리 황산벌 전투 같은 경우도 조선 개국을 하게 되는 아주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화 유적인데도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남원은 사실은 지금 평지되어 있지만 운봉 보건지대가 있어서 이 농산물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고급 또 특화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포츠라든지 문화자원, 관광자원 개발하면 농업도 아마 같이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보관도 다 있습니다. 저 환경신문 우진영입니다. 지금 순창과 남원 하류 부분에 우리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섬진강 때문에 방류량을 너무 적게 하여서 지금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이 부분을 영산강 환경유역청과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수질량을 늘려서 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유역이 높지만 일단 이쪽 남원 쪽 관련해서도 지금 동화댐 물이 지금 임신이나 순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실제로 여름에 가뭄 때는 이 성농이라든지 금제에 좀 물이 부족하는 이쪽에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지금 동화댐 외에 추가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댐이 되든 어떤 저수지가 되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 물이 흐르는 양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섬진강 댐 부분도 지금 그래서 지금 섬진강 물이 상당수가 지금 정업적으로 식수가 아닌 농업용수로 흘러가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또 수자공사가 지금 농업 작업 지사장으로 내려가 있는데, 어쨌든 식수를 만약에 이제 진안에 있는 댐에서 전업 쪽에 가져간다면 그 물을 양을 줄여서 이 섬진강 자연수를 더 많이 흐르게,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충분히 저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섬진강 유역 개발 사업 중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공감 서상원 기자입니다. 저희 계속적으로 후보님께서 모노레일 관련 사업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남원시 모노레일 관련 사업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그걸 취재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단 협약서 한 장으로 저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남원시와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임의 법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배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별도의 다른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좀 해석이 다른데 뭐 계약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계약서라고 써야 계약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는 저도 별뭐차 그래서 지금 협약서 말고 좀 이면 계약서가 있느냐 네. 계속 의심이 들어서 그 협약에 뭐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협약서 한 장으로 저런 제목이 탄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배임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놀랄 뿐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얼마나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는 다시 그럼 예. 소송을 해봐야 될 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 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협약서라는 건 이제 뭐 계약서라고 써져야 계약서가 꼭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약속이라는 구조로 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약서는 있되 계약서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 중에 알고 하나였고요.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후보님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저는 그냥 단지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지역위원장으로서 지금 9년 이제 횟수로 10년째 되신 것 같은데요. 8년 제가 2016년 초에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남원시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정치 발전에는 좀 소원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솔직히. 저희들이 이렇게 아니 이제 저 지역위원장이 계속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중간에 하다가 이제 이강래 후보로 교체됐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이완주 후보로 신문대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시간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남원시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정치 발전이 있었느냐에 관한 의문이 굉장히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하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으로서 남원시 정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 좀 네, 아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남원도 지금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세대 교체가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동안 지금 이강래 전 국회의원께서 이제 3선을 하시고 또 서울로 가셨다 다시 오시고 이런 바람에 그동안